안녕하세요. YB학원 원장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내신 기간이 다가오니까 우리 중고생들이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힘내서 시험 잘 대비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중간고사 아마 준비하실 때 늘 고민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노트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정답이 존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경험한 것에 바탕하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 유튜버나 책을 읽고 연구한 것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활용해 보면서 얻게 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쓰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전형적인 남학생. 그래서 노트를 안 했죠. 시험 기간이라고 노트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지금 냉정하게 보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국어, 영어, 수학은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 다른 과목들, 시험 때만 공부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 뭐 역사, 과학, 사회, 또 기술 이런 과목들, 윤리 그런 과목들에서는 뭐 성적이 들쭉날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노트법에 대해서는 노트를 안 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제가 이제 뭐 여러 일을 거쳐서 나이가 조금 많은 상태에서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입학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4.5 평점 만점에 4.2가 넘는 점수로 조기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육과를 공부하면서 영어교육과의 전공 과목까지 이수하였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저는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사범대학을 다닐 때 시험 기간에 밤늦게 공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평소에 강의를 들으면, 수업을 듣고 나면 짬짬이 그냥 그때 그날 들었던 강의 노트를, 그때는 수업 중에는 간단한 메모식으로 했던 거를 제가 그걸 찬찬히 보고 책을 보면서 그냥 저만의 노트를 새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쯤 되면 이제 저의 노트가 딱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시험 기간에는 그걸 한 두세 번 읽고 시험장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제가 이때부터 사실은 노트법에 대해서 아하 이러면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국어 노트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과가 좋기도 하고 이제 또 그걸 온전히 흡수를 못한 친구들은 아직도 어려워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란 무엇일까요? 라는 고민이죠. 뭐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 노트는 베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습서의 특정 내용, 교과서의 특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어떤 자료, 어떤 내용을 노트해 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읽어야 되죠. 읽고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그렇죠?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재진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과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산화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산화란 무엇인지라는 설명이 자습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된다. 그걸 산화다. 근데 산화의 사실은 한 가지 예일 뿐이죠. 또 뭐가 있나요? 예, 전자를 잃는 것,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을 잃는 것, 이런 것들도 산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자습서에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화 단원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노트에는 나중에 산화란 1번 무엇, 2번 무엇, 3번 무엇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무엇이고 산화제는 무엇이고 한원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기가 이해한 결과에 근거해서 간단 명료하고 뭐 보기 좋게 또는 이해하기 좋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재구조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런 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노트가 한번 끝나면 그 과목에 대한 기본 공부가 1차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따로 공부 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그 이해한 결과를 자신의 손글씨 또는 타이핑으로 결과를 남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각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 공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해하는 첫 번째 공부의 결과가 또는 그 과정이 1차 노트입니다. 노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꼭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노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용했던 용어인데 1차 노트란 말이 뭐냐 하면 노트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차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1차 노트는 먼저 많은 학습 자료 중에 메인 자료를 하나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자습서입니다. 교과서보다는 자습서에 상세한 설명이 더 많기 때문에 메인 교재를 하나 놓고 읽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읽어가면서 가끔은 교과서도 확인하고 선생님이 주신 학습 자료도 확인해가면서 그 메인 교재의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 내용은 자기화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끔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많이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인 교재가 자습서든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물이든 그 위에다가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공부할 때 수업 중에 간단히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지금 노트북은 온전히 새로운 종이에 자신의 얼개가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인 교재를 정하고 읽어가면서 그걸 자신의 노트로 옮기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럼 노트는 어떤 노트를 써야 될까요? 즉 종이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낱장 노트 있잖아요. 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데, 대학생들은 많이 쓰지만 중고생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 줄글 노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낱장 노트가 좋은 이유는 나중에 2차, 3차 노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가로 넣고 빼고 하고 좋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낱장 노트를 쓰지 못할 환경이라면 줄글 노트를 쓰시되, 자, 페이지를 이렇게 펴죠. 그럼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있습니다. 왼쪽 면에만 필기를 하시고 1차 노팅할 때 여기 오른쪽 노트는 비워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2차, 3차 노트를 할 때 이 빈 공간을 사용하거나 반복 암기를 할 때 이 빈 공간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바뀌지 마시고, 그래서 이 왼쪽 면에다가 노트를 하시고 남겨두고 넘기시고, 자, 왼쪽 면에 노트 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한 주제별로 그 다음 주제별로 넘어갈 때 공간을 좀 많이 두십시오. 역시 2차, 3차 노트를 위해서 공간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 다시 공부할 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 메인 교재를 정한다. 그 다음에 공간을 생각해서 눈에 들어오기 좋게 자기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메모를 한다. 이게 1차 노트. 이게 끝나면 사실은 공부의 80% 게임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80점 이상은 받게 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90점 이상도 받을 겁니다. 노트를 끝까지 해내는 학생이 드물어요. 왜 드무냐 하면 이 노트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끝나고 다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노트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해가면서 노트를 하시고, 이게 시험 전 일주일 전까지만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 배분을 물론 잘 하셔야 되지만 너무 많다 싶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왜 많이 걸리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자기의 읽기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노트를 포기하지 마시고 1차 노트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1차 노트가 끝나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학교에서 추가 학습 자료가 나오죠.
뭐 이 문제 저런 요약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구해서 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1차 노트를 보면서 비교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빠진 것들, 제가 공감 많이 두라 했죠? 추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겹치는 것들이 보이면, 반복돼서 보이는 거 보면, 아, 내 노트한 것 중 이게 중요하구나 표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뭐 자료가 나올 때마다 2차, 3차 추가 노팅을 짬짬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2차, 3차 노트는 짬짬이 하고, 자, 1차 노트가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나요?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트 읽기. 세 번째 노트 읽기입니다. 이 노트 읽기를 할 때는 정독이죠. 제가 쓴 것을 아마 1회독 할 때는 정독을 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자기 노트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자기 노트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자, 노트를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생략하거나 뭐 이렇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일 수도 있고요. 했는데 그 생략된 과정이 생각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마시고 다시 노트나 자습서, 즉 메인 교재를 보면서 아,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노트한 것이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돼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를 이렇게 수정 보완하시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1회독이 아마 될 겁니다. 2차, 3차 노팅은 짬짬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회독, 3회독이 될 때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서 출력해내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방금 산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산화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되는 것, 전자를 잃는 것, 수소 양이온을 잃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산화란 보지 않고 세 개를 꼽아 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상세하거나 서술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백지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이 백지가 아까 말씀드린 왼쪽 말고 오른쪽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편해합니다. 그럼 연필로 이렇게 해보고 지웠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2회독, 3회독을 할 때는 내가 이 중심 내용, 키워드 또는 주제어를 보았을 때 그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를 출력해낼 수 있는가? 입으로, 손으로. 입으로 출력, 손으로 출력. 손으로까지 출력이 되면 완벽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것들 이것도 눈에 계속 익히시다가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너무 기억이 잘 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오히려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독, 3회독 할 때는 내가 출력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적게 걸립니다. 뭐만 하면 1차 노트만 완벽하게 하시면. 이해되시나요? 3회독까지 하시면 90점 이상은 무조건. 자, 나는 정규 수익권이 목표고 95점에서 100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5회독까지 하시면 됩니다. 5회독은 이제 키워드 동그라미만 보면 그냥 이렇게 내용이 술술 나오는 게 3회독이었다면 5회독부터는 대단원이나 중단원만 봤을 때 키워드가 뭔지까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목표입니다. 키워드가 떠오르고 세부 내용까지 입으로 손으로 출력해낼 수 있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갈수록 시간은 줄어든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고 시험장에 가서 와, 나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조금 추가하자면 선생님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자, 국어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어 내신은 중학교 때 내신은 그냥 국어 중학교 내신은 사실은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이나 역사 과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습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너무 넓죠. 그것들을 다 노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이제 문제집을 활용하셔서 푸시다가 틀린 문제를 분해해가지고 노트를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꾸 틀리는 단어만 모아서 또 노트를 해보십시오. 수학 문제 자꾸 틀리는 문제를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풀이 써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자꾸 추려질 겁니다. 특히 수학 심화 문제 몇 개만이라도 선생님 문제 그거 다 쓰셔야 되나요? 써야 되나요? 저는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쓰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 건 무슨 교재 몇 페이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다가 풀이를 해보시고 안 되면 풀이를 해설서를 보고 써보시고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뭐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 영어 수학도 굉장히 노트법으로 활용도가 높을 거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국어 영어 수학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요한 영역별로 그렇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단어장을 만든다든지 국어 단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문법들 잘 모르는 것들을 또 노트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공부해가면서 노트를 한다든지 주요 시들을 이렇게 제목 쓰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노트한다든지 영어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문법, 어휘, 독해, 중요 구문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수학은 공식과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노트 자꾸 안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남기면 자신만의 보물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